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파미셀이죠. 예, 파미셀. 자, 그렇다면 파미셀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정체성을 알면 투자의 맥이 잡혀요. 자, 많은 분이 파미셀을 단순 줄기세포 치료제 회사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 회사의 실질적인 캐시카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뉴클레오시드예요. 뉴클레오시드. 자, 뉴클레오시드를 비롯한 바이오 의약품 원료 소재 사업이에요. 뉴클레오시드는 RNA 기반 핵산 치료제의 필수 원료입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진단시약 그리고 2세대 DNA 분석 등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핵심 원료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파미셀의 뉴클레오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최근 메리츠 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리포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미셀은 의심은 줄고 숫자는 늘어나는 기업이다. 글로벌 AI 의학 연구와 유전자 치료 시장이 커질수록 파미셀의 원료 매출이 폭발하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즉 이 회사는 세계적인 첨단 바이오 신약 개발사들을 고객사로 두고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하면서 영업이익을 거두는 글로벌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으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네이버 증권사 리포트 기준 파미셀의 주가 위치와 핵심 이슈를 보면 주가 위치를 보면 올해 초 AI 성장 사이클과 영업이익 폭증 전망에 힘입어 강한 상승 랠리를 다지면서 19,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단기 고점 부담과 대형주 쏠림 현상 옆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을 받으며 지지선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주가를 움직인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뭘까요? 맞아, 실적이에요. 실적입니다. 자, 실적 컨센서스의 대폭 상향과 AI 기반 유전자 분석 시장의 확대예요. 리포트에 따르면 파미셀의 매출 영업과 영업이익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빅파마들의 RNA 치료제 상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원료 공급 계약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이 긍정적이고 과거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던 바이오주들과 달리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라는 숫자를 증명해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든든한 포인트고요. 부정적인 이슈도 존재하죠. 원료 의약품 사업의 특성상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주기나 신약 승인 지연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인 매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시장 트렌드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테마성 자료가 아니라 글로벌 AI 헬스케어 성장 사이즈가 궤를 같이 하는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변화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잠깐 시장의 흐름 좀 봅시다. 이제 젠슨왕이 방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LA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젠슨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국인들이 재투자를 할까 뭐예요? 어떤 쪽으로 재투자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보다 로봇주 쪽으로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폭등주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왜 로봇주일까요? 최근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나 현대차의 파업 이슈 이런 것들로 이제 로봇 자동화가 이제 트렌드를 잡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로봇이 길게 오랫동안 일을 하냐. 이제는 배터리 관련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배터리 관련주를 하나 사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과 산업 흐름을 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예요.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투자 자금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관심 가져줘 보세요. 종목명과 핵심 체크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종목 이렇게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본 영상은 영상 끝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이 종목 미리 빨리 선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래 번호 종목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핵심 종목 무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적으로 봅시다. 자, 아직은 괜찮아요. 그쵸? 얘는 일봉상 박스권. 자, 월봉 봅시다. 자, 월봉을 보니 얘는 그래도 큰 상승을 이만큼 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얘는 큰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고점, 저점, 절반 그러면 한 13,000원. 그쵸? 얘는 단기적으로는 13,000원 정도만 잘 지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이 부분. 결국은 뭐냐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 10,000원대까지 온다면 이거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게 왜냐면 얘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관심 있게 보시고요. 관심 종목이 넣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들 파미셀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끝낼 종목이 아니에요. 보유 가격대가 어딘지 현재 손실 구간인지 아니면 새롭게 관심을 두는 구간인지에 따라
기준과 가격 대응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인 만큼 매수 타점과 리스크 체크 포인트에 따라 향후 수익률 결정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대응 가격대, 다가올 공급 계약 뉴스 확인 기준, 그리고 리스크 관리선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매매 시나리오를 전해드릴게요. 아래의 번호로 파미스 아니면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실전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크릿 체크 포인트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배터리주 공개합니다.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